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동해바다와 남해바다, 또 서해바다, 대한민국의 영공,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일본 공중전략자산, 나아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연일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요. 지금 제주도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과 우리 한국의 해군 전력이 북한의 잠수함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15개국이 모여 연합 대훈련을 펼친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도 태평양 국가 중국 공산당을 잡고 북괴 김정은이를 잡겠다라는 한미일 동맹과 인도 태평양 국가들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북한 김정은이가 전승절이라며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샛별 4호, 샛별 9호 무인 공격기와 무인 정찰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깡통 드론. 저것은 도저히 무인 정찰기, 무인 이 공격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인공위성이 없는데 또 북한의 광학기술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WTR 내부 소식통들에게 지금 현재 북한 당 간부들의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김정은이가 왜 전승절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왜 무인기를 공개했는지 그 소식을 이 외신과 함께 보내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결국은 김정은이가 깡통 드론을 공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 지금 북한 지도부는 연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전시 상태에 들어갔으며 북한 당간부들이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우선 자유아시아 방송 소식에 대해서 아주 잘 봤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밝힌 김정은이가 이번에 공개한 드론, 그 드론이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정찰, 공격력 의심된다라고 말했지요. 자, 이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소식부터. 향후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분야 협조 강화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명중률을 높이는 유도장치와 전술 핵무기용 이 탄두 소형화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작고 가난한 북한이 갈수록 나아지는 국방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쇼란 이야기죠. 자,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한 무인기는 기술적으로 우려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심 전략 역량은 장사포, 미사일, 그리고 핵.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무인기가 미국의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 및 리퍼와 비슷하지만 미국 무인기가 보유한 정찰, 공격 능력을 보유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러 박사는 이어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이 위장색으로 등장한 것은 실전 배치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며, 하지만 실전 배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이 러시아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미 실전 배치됐을 수 있다.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전승절이라며 날리는 이 무인기 샛별 4호, 샛별 9호 이미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5월에 발사했지만 추락한 위성 운반 천리마 1형의 1단 엔진은 바로 러시아제며 이미 당시에 그 천리마 1형의 광학 시스템을 들여다보니 이거는 거의 장난감 수준이다. 또 당시에 북한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야심차게 정찰 위성이다라고 쏘아 올렸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탄두에 실린 감시 장비에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감시를 하는 광학 장비. 이거는 거의 만원경 수준이다. 그리고 핵심은 이 인공위성과 또 여러 가지 자체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 핵심 시스템. 이게 엉망진창이다. 상업 위성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당시의 깡통 정찰 위성이다라고 언론들이 강조했었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제가 이제 소식을 전해왔더니 이 소식을 이제 제가 이 자유아시아 방송의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보내왔더니 이제 알 소식통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자유아시아 방송과 또 미국의 소리 방송 등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 김정은이가 공개한 이번 샛별 4호, 샛별 9호 무인기와 공격기 깡통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근본적으로 김정은이가 급조했다라는 것은 이미 미국 언론들이 말했지요. 또한 이 미국의 무인기 글로벌 호크 또 이 MQ-9 리퍼와 비슷하지만 미국 무인기가 보유한 정찰 공격 능력 한심하게 그지없다라고 이미 미국 언론들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 해주에 있는 알 소식통 소식과 원산에 있는 원산 알 소식통 소식으로 전해드려요. 올해 3월 달에 이 정성산 TV에 제보했던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올해 3월 달 남조선군, 일본군, 미군이 자유의 방패 훈련을 할 적에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가 일본군의 이 도깨비 전투기, 여기서 도깨비 전투기는 이제 스텔스기라는 이야기죠. 도깨비 전투기까지 제동을 해서 어디까지 왔었습니까? 원산 앞바다까지 왔다라는 것을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원산 소식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B-1B 랜서, 죽음의 백조가 원산 앞바다까지 오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 스텔스 전투기가 원산 앞바다까지 왔을 때에 북한 인민군 공군기가 왜 쑥대밭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날 소식이지요. 한국군, 남조선군과 미군이 스텔스기들이 최소한 80대에서 100대가 떠서 3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대연합 작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그 대연합 작전을 할 때에 스텔스기, 남조선군과 미군고 이게 평양까지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쫙 퍼졌지요. 그때도 북한의 전투기들이 떴는데 이 북조선의 전투기는 소련제 전투기 아닙니까? 소련제 미국이 전투기 14, 16, 뭐 23까지 있는데 최고 제트기는 소련제 29라고 하지요. 근데 다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그때 이 남조선군과 미군 이 대대적인 도깨비 전투기 훈련할 때, 그러니까 스텔스 훈련할 때 북한 인민군 공군기 출격했다가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박살났던 건 뭐예요? 여기서 그 당시에 박살났던 건 바로 해주기지, 개성기지, 또 저기에 강원도에 있는 북한 감청기지가 쑥대밭이 됐었지요. 왜? 과부하로 해주에 있는 통신기지나 박살나서 당시에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당시에 3월 말쯤에 한미일, 그러니까 남조선군과 국군, 아니, 한국군과 미군, 일본군의 훈련이 최고조에 이루었을 때, 요때게 뭘 띄웠습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림자 참수 드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텔스 이 드론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림자 참수 드론을 띄웠는데 그 당시에 평양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 쫙 퍼졌댔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얼마나 기겁을 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얼마 전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이 한국에서 대규모 경멸 훈련을 하면서 뭘 공개했습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이 그림자 참수 드론을 띄웠죠. 이제 그게 지금 그레이 이글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이런 그림자 참수 드론들을 계속해서 동해바다로 중부전선으로 들락날락 하며 또 얼마 전에 결정적인 건 뭡니까? 윤석열 이치가 딱 발표했죠. 남조선 국방군이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느라고 남조선군이라고 쓰는 것 또 국방군이라고 쓰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남조선군 국방군이 발표했죠. 이 윤석열 이치가 이제 김정은이가 한 번만 작년도처럼 드론으로 서울로 침투를 하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북한 전역에다가 그림자 드론으로 공격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결정타예요, 이게. 응? 이게 왜 결정타가 써요? 그러니까 남조선의 윤석열 대통령과 남조선 국방군이 김정은의 이 도발에 해보라 이제 좀 제발 해달라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남조선군, 일본군, 미군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지금 김정은 참수 그림자 이 스텔스 드론들 계속해서 들여보내려고 그리고 이러니 김정은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이가 전승절에 내보낸 샛별 4호 미군 드론 뭡니까? 그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지요. 그레이 이글 이 그림자 드론 그 그레이 이글이 바로 MQ 숫자로 4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샛별 4는 이 그레이 이글이라는 MQ4 이거를 모방했고 또 이 MQ9 리퍼, 그러니까 MQ9 리퍼죠. MQ9 리퍼는 뭐야요? 이란의 솔레이마니 혁명 수비대 대장을 아야 완전하게 박살내서 없애버린 그림자 드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텔스 드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방을 해서 샛별 9호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평양 소식통과 이 원산 소식통의 공통된 주장이 뭐냐면 김정은이가 남조선 윤석열 대통령 이치 김정은이 잡겠다고 그림자 참수 드론 계속 날리면 김정은이가 야 나도 이젠 참을 수 없겠다. 윤석열로 너라도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겁먹은 메시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군 거 그대로 MQ4 그레이 이글을 닮은 바로 샛별 4호. 이제 그게 이제 이 무인 정찰기죠. 그리고 MQ9 리퍼. 이 카셈 솔레이만이 그냥 없애버렸던 거. 그걸 이제 북한은 샛별 9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통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당 간부들 또 김정은이 지방 못 가요. 지방을 못 갑니다. 왜? 숨어 있어야 되니까. 응? 언제 들이칠지 모르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치가 들어선 이후에
3월 달부터 야 지금까지 아야 남조선군, 일본군, 미군 또 이 유엔군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하는 거 보니까 그냥 공중에서 육상에서 또 해상에서 바다 밑에 속에서 거기다가 또 전자전도 막 왕창왕창 하더라고. 전자 펄스탄을 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한반도는 전쟁 직전이에요. 전쟁 직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윤석열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한미일 이 동맹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3월 이후로는 지방도 못 가고 지금 맨날 최고사령부 벙커에 들어가 있으면서 겁먹어가지고 당간부들은 지금 쑥대밭이 됐어요. 왜? 전시 상태니까 집에도 못 가고 웬만한 당간부들 다 어떻게 하고 있다? 김정은이가 다 인간 방패로.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또 있어요. 이번에 왜 리설주하고 이설주나 뭐 김주애 왜 등장을 안 시켰겠나? 물론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인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나왔고 또 중국 공산당의 이 리홍주 사람도 왔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뭐였어요? 핵심은 그 윤석열 이치가 지금 잘 보고 있다는 거야.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원산 R 소식통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매일매일 김정은 정조준을 한 한마디로 쪽집게 타격설, 쪽집게 타격 작전훈련, 쪽집게 참수훈련 요거 발표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야단 맞았지 뭐. 그 김정은이가 사실은 원산 초대소에서 와서 쉴 때가 지금 지났는데 원산 초대소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평양이나 뭐 평양 가까운 김정은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으면서 뭐 하고 있다? 당 간부들과 함께 겁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잘 전달해 주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북한 당 간부들이 쑥대밭이 된 것은 뭐다? 윤석열 대통령 들어온 이후에 김정은 최고의 당 간부들이 다른 전략이 없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전략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김여정이가 남조선을 대한민국이라고 했겠나? 이거 잘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도 뭐 뒤에 좀 길게 있는데 정리하자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해 드리자면 김정은이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 간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강력한 확장 억제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쑥대밭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